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든든한 커말 동반자 곰쌤 김동민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파일이 기존의 스프레드시트에서는 OA, C 드라이브에는 OA라는 폴더에 있었다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DB라는 폴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시험장에서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한 번 더 해주기 때문에 바뀐 부분 있는 거 확인하라고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하지만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DB 구축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명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직원 테이블의 4번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자, 일단 직원 테이블 열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상태로 들어가서 4번. 이 4번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4번 필드 선택하고 기본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끝냈고 직원 테이블의 이름 필드, 이 이름 필드요. 여기 이 이름 필드는 기본 키는 아니지만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필드 속성의 일반 여기서 인덱스 이 부분을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걸 예 중복 불가능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중복 불가능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직원 테이블의 부서장 여부 필드의 기본값 부서장 여부 자 부서장 여부 이 부분이요. 부서장 여부 필드의 기본값 이 값을 no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no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no. 자, 그리고 직원 테이블의 이름, 직급 4번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름이라는 필드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필수 필드 속성의 일반의 필수 항목 이걸 아니오가 아니라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직급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로 바꿔줄 거고요. 4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기본키로 설정을 해줬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직원 테이블의 이름, 직급, 4번 필드 여기까지 마무리했고 다음 이제 부서 테이블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직원 테이블 꺼주고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저장 눌러주시고 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니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에는 영문 대문자 2개와 숫자 2개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부서 테이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부서 코드 여기에 입력 마스크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앞에 두 자리는 영문 또는 한글이 입력이 되도록 해야 돼요. 대문자로. 이 뒤에 두 개는 숫자가 입력되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둘 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이 작고 왼쪽이 크다라고 표시하는 부등호 넣을 거고 영문과 한글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필수라고 했으니까 L을 입력해 줍니다. 필수가 아닐 경우에는 물음표가 되겠죠. 물음표. 필수이니까 L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 영문 또는 한글 또는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면 LL이 아니라 AA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AA는 이제 영문 또는 한글 또는 숫자가 필수 입력인 거고 선택 입력일 때는 이 부분을 소문자 A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문자 A로. 근데 지금은 영문 또는 한글 필수니까 LL, 라지 LL 이렇게 입력을 해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필기에서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실기 근데 지금 실전 모의고사니까 이미 필기를 하고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필기 그 부분을 안 하셨다면 필기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 표로 나옵니다.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숫자 2개가 필수적으로 입력되라고 했으니까 0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00. 선택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는 거는 9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입력한 다음에 0, 콜론, 별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왜냐면 밑에 있는 부분 때문에. 데이터 입력 전 화면에 표시될 때는 별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고 그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 0은 전체 중에 기호 같은 게 있으면 기호도 저장을 해라 라는 표시인 건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호가 없으니까. 문자 2개, 숫자 2개 형태니까 기호가 없으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다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0을 입력을 하는 건 뭐냐면 이 다시라는 부분, 대쉬라는 이 부분도 저장을 할 건지 저장하지 않을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건데 0으로 입력했다는 저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 마스크를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는 이렇게 끝났고요. 보기로 들어가서 저장을 해서 보기로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서 코드가 이제 별별별별로 표시가 되죠. 별별별별로. 여기다가 내가 만약 숫자를 입력하려고 한다. 1이나 2를 아무리 눌러도 지금 막 누르고 있거든요. 입력이 안 돼요. 그다음 그러니까 A랑 뭐 B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1, 2는 입력이 되는데 여기다가 알파벳을 뭐 입력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 마스크가 설정이 끝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이는 끝났으니까 테이블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 필드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 필드를 참조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다. 각 테이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계를 설정하시오. 자, 관계예요.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가서 이제 관계 탭, 관계 그룹의 관계 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 필드 이 부분이에요. 직원 테이블이 있고 부서명 필드. 근데 만약에 이렇게 테이블이 없는 상태다. 그럼 여기서 테이블을 추가해야 되니까 테이블 표시를 눌러주시면 돼요. 빈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추가할 수 있는 테이블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거 이제 끌어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 필드,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 필드를 참조한다. 그리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다.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 필드를 클릭해서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 필드 위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 편집창에 떠요. 근데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각 테이블의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들도 변경되도록 모두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삭제되면 관련 필드의 값들도 삭제되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면 1대 무한대로 표시되죠. 1대 무한대라는 게 m 대 1이라는 겁니다. 직원 쪽이 다대, 부서 쪽이 1이라는 거. 정상적으로 잘 작성이 됐다는 걸 확인을 했고 닫기 눌러주겠습니다. 다음 3번 직원평가.csv CSV는 텍스트 파일이라는 겁니다. 텍스트 파일. CSV 파일을 가져와서 직원평가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이고 4번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외부 데이터 눌러서 새 데이터 원본 눌러주겠습니다. 기본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건데 CSV니까 텍스트 파일이에요. 찾아보기 들어가서 C 드라이브의 DB라는 폴더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PC의 C 드라이브 들어가서 DB라는 폴더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문제에서 직원평가.csv라고 했죠. 직원평가. 엑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나서 열기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직원평가.csv라는 거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창이 뜨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당황하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창이 뜨면 아래는 고급을 들어가 줍니다. 고급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코드 페이지 이 부분을 한국어 형태가 아니라 유니코드 UTF-8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데이터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첫 행에는 열 머리글, 첫 번째는 열 머리글로 하라고 했고 지금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쉼표 선택을 해줍니다. 세미콜론이라고 하면 세미콜론, 탭이라면 탭인 건데 지금 현재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쉼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쉼표.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뭐 특별히 바꿀 거 없죠. 데이터 형식 뭐 특별히 하라고 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기본키 4번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기본키 선택 눌러주고 여기서 4번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다음 버튼 눌러서 테이블 이름 직원평가라는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다음 버튼 눌러주고 마지막에 마침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닫기. 그럼 없었던 직원평가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DB 구축에 대한 문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2번으로 갑니다.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입니다. 신입사원 정보 폼. 자, 신입사원 정보라는 폼 일단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정보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각 3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입사원 정보 테이블을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이 폼 자체의 레코드 원본을 신입사원 정보라는 테이블로 만들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이상하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뜨죠. 그리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봤더니 언바운드로 막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안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보면 레코드 원본 이렇게 되어 있죠. 레코드 원본. 근데 비어 있어요. 레코드 원본이. 이거를 우리는 신입사원 정보라는 테이블로 바꿔줄 겁니다. 아래쪽 화살표 눌러준 다음에 신입사원 정보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곳 클릭을 해주면 아까는 제대로 뜨지 않던 게 지금은 정상적으로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코드 원본 설정 잘 됐고요. 다음 본문 영역의 txt 부서 코드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부서 코드에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거나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속성 시트 창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아까 상태, 이 상태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 방금 레코드 업무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txt 부서 코드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여기서 그냥 바로 찾아주시면 돼요. txt 부서 코드 이렇게 그냥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원본을 작성을 할 건데, 자 그럼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일단 늘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보면 본문 영역의 txt 부서 코드 컨트롤은 부서 테이블에서 폼에 txt 부서명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서 코드 필드의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dLookup을 사용해라. 자 는 dLookup 일단은 입력을 해줄게요. d로 시작하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을 할 때 그때 필드명 같은 거를 대괄호를 묶으면 오류가 나고 정상적으로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큰 따옴표를 묶어줘요. 큰 따옴표. 부서 코드라는 걸 가져올 거거든요. 부서 코드라는 필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부서 코드라는 필드에서. 그리고 부서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죠. 부서라는 테이블에서. 조건은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 부서명이 뭐랑 똑같은지를 볼 건데, 이 부서명이란 값 이거 입력하는 이제 규칙이 있었잖아요. 규칙 문자열 처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문자열 처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txt 부서명이라는 컨트롤에 있는 값 이거를 가지고 올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작성된 수식을 한번 해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부서 코드라는 필드를 가져올 겁니다.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부서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부서명, 이 부서라는 필드에 있는 부서명이라는 값이 뭐랑 같은지 txt 부서명에 있는 입력된 값이랑 같은 것만 가져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한 이유는 부서명은이라는 걸 문자열로 묶고 txt 부서명에서 가져온 것도 이제 문자열로 묶어주고, 그 문자열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자열 묶어주는 거. 그 안에 이제 작은 따옴표 같은 것들, 이 작은 따옴표 자체를 문자열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냐면, 최종 결론은,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워야 되는데, 최종은 부서명은 여기까지가 일단 문자열이었죠. 그 다음에 txt 부서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조지원이라는 값이 들어왔습니다. 제조지원. 그리고 작은 따옴표 하나도 문자열로 묶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형태인 거예요. 부서명은 제조지원을 앞뒤로 작은 따옴표로 묶은 형태.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불편한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속성 시트 이제 컨트롤 원본에 대한 부분 잘 작성을 했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넘어가서 보면 아까는 빈칸이었던 부서 코드들이 쭉 잘 들어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폼 바닥글 영역의 txt 총인원 컨트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총인원 이거겠죠? 바닥글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txt 총인원 맞네요. 이 컨트롤에는 표시된 모든 신입사원의 수가 표시되도록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여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근데 포맷과 카운트를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10명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신입사원의 수라고 했으니까 카운트 한 다음에 별 이렇게 하면은 전체 수가 몇 개인지를 세요. 근데 그 다음에 뒤에 명을 붙여야 되죠. 포맷 함수를 쓰라고 안 했으면 그냥 &의 명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성하면 끝나요. 근데 포맷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포맷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할 거냐면 일단 큰 따옴표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숫자 몇 명인지 들어가야 돼요. 숫자.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작성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역슬래시에 대한 부분, 역슬래시를 넣어주고 명이라고 표시해라. 그리고 큰 따옴표로 묶어줘요. 그러면 숫자 쓰고 그 뒤에는 바로 명이란 글자를 붙여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체크를 해보면 들어가서 보면은 총 10명이라고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죠. 포맷을 쓰라고 했는지 &% 연산자를 쓰라고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수식이 달라지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부서별 신입사원 정보 폼의 CMB 부서명 컨트롤에 대해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자 이거는 이 폼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저장해주고 부서별 신입사원 정보 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디자인 보기. 어떤 건지 잘 모르면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속성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이제 CMB 부서명 정상적으로 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하시오. 지금은 텍스트 상자인 거거든요. 선택 유형이 텍스트 상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콤보 상자로 바꾸래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경 들어가서 콤보 상자 눌러줍니다. 그럼 콤보 상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택 유형이 콤보 상자로 바뀌었죠. 자, 콤보 상자로 바꿨고 콤보 상자의 목록 값으로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 필드와 부서 코드 필드가 표시되도록 하고 부서명 필드가 바운드 되도록 설정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행원본을 처리를 할 건데 여기 이제 쿼리 작성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쿼리를 바로 셀렉트 어쩌고 막 작성하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걸로 먼저 풀어보면 자, 셀렉트 부서 필드의 이제 부서명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 가지고 올 거고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가지고 올 건데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면 from 부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좀 더 난 편하게 하고 싶다. 나는 저런 거 작성하는 거 힘들다. 어렵다. 자, 그러면 행 원본 가서 이 점 3개짜리 점 3개 되어 있는 거 이걸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쿼리 작성기가 떠요. 쿼리 작성기 속성 시드 불필요한 거 일단 꺼놓고 자, 이렇게 쿼리 작성기가 뜨면은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 필드와 부서 코드 필드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부서 테이블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럼 부서명 더블 클릭, 부서 코드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작성이 꺼줍니다. 업데이트하라고 예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속성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까 작성했던 제가 이제 막 쿼리로 작성했던 그게 똑같이 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쿼리 작성기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운드열은 1로 그대로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아까 문제에서 부서명과 부서 코드 필드가 표시가 되도록 했는데 부서명 필드가 바운드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부서명 첫 번째 필드죠. 이걸 바운드 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열 너비는 부서명 필드 4cm, 부서 코드 필드 2cm로 설정해라. 형식으로 들어가서 열이 2개가 나와야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열 개수, 형식의 열 개수를 2로 바꿔줄 거고 열 너비를 4cm 그리고 세미콜론 2cm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해보면 동일한 형태로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뜨는 걸 확인을 했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부서별 신입사원 정보 폼의 본문 영역에 위의 그림을 참조해요. 위의 그림 이것처럼 신입사원 정보 폼을 하위 폼으로 설정하시고 자, 이제 하위 폼을 작성하는 겁니다. 하위 폼. 자, 하위 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양식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컨트롤에 아래쪽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하위 폼 보고서, 하위 보고서 있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아래 본문 영역에다가 적당하게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폼을 입력을 하는 거죠. 기존의 폼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올 겁니다. 신입사원 정보라는 폼을 가지고 올 거고요. 다음 그냥 목록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직접 지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바꿀 거예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그냥 특정하게 어떤 부서명이라는 테이블, 뭐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가져와라 라고 했으면 그냥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CMB 부서명 컨트롤 값에 따라 하위 폼에 표시되는 내용이 변경되도록 필드를 설정하시라고 했거든요. 직접 지정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그건 조금 이따가 작업을 해볼게요. 자, 다음 눌러주고 하위 폼 보고서 이름 신입사원 정보 그대로입니다. 마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전체는 하위 폼이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하위 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눌러줍니다. 자, 그럼 데이터 연결이 기본 필드가 부서명, 하위 필드 부서명. 지금 보면 부서명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아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부서명이라는 필드랑 기본 필드, 기본 폼에 부서명 필드랑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본 폼에 있는 부서명, CMB 부서명이라는 컨트롤 거기서 선택한 값이랑 하위 폼의 하위 테이블 거기 있는 부서명이 같은 값만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필드 연결을 그냥 부서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명을 그대로 CMB 부서명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위 폼의 레이블은 삭제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하위 폼 레이블 여기 나와 있는 거 왼쪽 위에 있는 거 이거 지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요. 여기서 만약 마케팅 3그룹 이렇게 하면 마케팅 3그룹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고 생산 2그룹? 그럼 생산 2그룹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폼에 대한 것도 정상적으로 잘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다음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사항 및 그림을 참조하여 재직 여부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재직 여부란 보고서. 자, 이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고서의 머리글에 레이블 14. 머리글에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보고서 머리글이니까 이거 하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블 14 맞죠? 레이블의 이름을 LBL 제목으로 변경하시오. 자,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기타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레이블 14 되어 있는 거 LBL 제목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그냥 엔터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글이라서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글 입력할 때. 제목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한번 누르고 다시 여기서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합니다. 오류의 여지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난 분명히 LBL 제목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렀는데 이렇게 엔터 누르고 보면 LBL 제라고만 입력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우스를 가지고 다른 곳을 누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LBL 제목으로 바꿔줬고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 형식 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탭으로 들어가서 글꼴을 궁서체로 바꾸라고 했어요. 글꼴 이름 현재는 본문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궁서체로 바꾸겠습니다. 궁서체. 궁서랑 궁서체가 있는데 궁서체로 바꾸라고 했으면 궁서체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궁서체 그리고 글꼴 크기는 24로 변경해라. 24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 머리글에 대한 거 첫 번째 거는 다 끝났고 다음 본문의 그룹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무것도 안 되면 정렬 및 그룹화 눌러줍니다. 그럼 밑에 이제 그룹 정렬 및 요약 이렇게 뜨는데 현재는 이름을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그룹화 기준을 부서명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부서명. 자, 이걸 이제 부서명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 부서명 4번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설정하시오. 지금은 부서명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4번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또 정렬을 해줘야 되거든요. 밑에 정렬 추가 눌러줘요. 4번을 기준으로 할 거고 오름차순.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했으면 이걸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름차순이니까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에 대한 부분 끝났고 그룹 바닥글의 txt 재직자 수. 그룹 바닥글 보겠습니다. 그룹 바닥글. 지금 그룹 바닥글이 그룹 바닥글이 없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룹 바닥글은 지금 부서명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했으니까 부서명의 바닥글이 그룹 바닥글인 겁니다. 부서명 바닥글 여기를 보시면 돼요. txt 재직자 수 이거겠죠. 혹시 모르니까 속성으로 봅니다. txt 재직자 수 맞네요. txt 재직자 수 컨트롤에 해당 그룹의 인원 중 재직 여부가 재직인 사람의 합계를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합계를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금 컨트롤 원본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줄 거예요. 컨트롤 원본에 작성을 할 건데 컨트롤 원본에 작성할 때는 는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는 그리고 합계라고 했으니까 일단 썸을 입력을 할 거고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입력을 해야겠죠. 조건에 맞는 if와 ampersand 연산자. 근데 ampersand는 마지막에 명을 붙일 때 그때만 쓰면 돼요. 그럼 이제 if인 건데 정확히 말하면 if가 아니라 if입니다. if. 자,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재직 여부. 재직 여부 값이 재직인 경우예요. 재직 여부가 재직인 사람들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재직이면 1 아니면 0 그렇게 해서 합계를 더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 잘 체크하셔야 돼요. if에 대한 괄호 열었고 if에 대한 괄호 닫았어요. 그런데 썸에 대한 괄호는 열었지만 아직 썸에 대한 괄호는 안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썸에 대한 괄호까지 이렇게 딱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명이라는 거 붙여야 되니까 ampersand 그리고 큰 따옴표 명 그리고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면 이제 컨트롤 원본 작성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요. 다시 이제 속성 이렇게 닫아놓고 한번 보면은 지금 8명 밑에 또 9명 이런 식으로 8명 잘 뜨고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잘 뜨고 있는 거 확인을 했고 다음으로 갑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가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룹 정렬 및 요약 이건 꺼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죠. 그럼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txt 날짜. 바로 이 부분이었네요. txt 날짜. 여기에는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컨트롤 원본 여기다가 는 하고 데이트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럼 현재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2025년 8월 11일 월요일과 같이 표시되도록 표시 형식을 설정하시오. 자, 표시 형식에 대한 부분은 조정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좀 넓혀놓고 형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통 날짜 되어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래쪽 버튼 눌러주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나오는 거, 요일까지 나오는 거, 그건 자세한 날짜예요. 그건 자세한 날짜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형식에 대한 부분까지 끝났습니다. 이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보기 들어가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2025년 8월 18일 월요일이라고 떠 있죠. 이 날짜의 컴퓨터상 시스템은 8월 18일 월요일인 겁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문제. 페이지 바닥글의 txt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거 아까 날짜 했으니까 이 부분이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xt 페이지 맞는 거 확인을 했고, txt 페이지에는 전체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의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표시 예를 보니까 4페이지 중 1페이지. 이런 거 할 땐 띄어쓰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띄어쓰기. 4라는 전체 페이지 숫자 다음에 페이지란 거 바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중,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현재 페이지 숫자, 그 다음에 페이지라는 글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잘 한번 체크를 하고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xt 페이지에 이제 컨트롤 원본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잘 보이도록 길게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 작성이니까 는 써놓고 전체 페이지 수는 페이지스예요. 페이지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앰퍼센드 붙여줘야겠죠. 앰퍼센드. 근데 페이지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중 다음에 현재 페이지 숫자까지 한 칸 띄어쓰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닫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큰 따옴표를 닫아주고 그리고 연결을 해줍니다. 앰퍼센드로 연결해줘요. 뭐랑 연결해줄 거냐면 현재 페이지. 현재 페이지는 그냥 페이지예요. 페이지. 그 다음에 다시 앰퍼센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랑 붙어 있어야 되죠. 페이지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페이지스 앰퍼센드 큰 따옴표, 페이지 띄우고 중 띄우고 큰 따옴표 닫고 앰퍼센드, 그 다음에 페이지, 다시 앰퍼센드, 다음에 큰 따옴표 페이지 큰 따옴표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보기 들어가서 맨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1페이지 중 1페이지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페이지에 대한 부분 마무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부서별 신입사원 정보 폼에서, 자, 그럼 이제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끝났네요. 보고서에 대한 부분 끝났으니까 보고서 저장하고 닫아주고요. 부서별 신입사원 정보 폼 여기요. 여기서 부서장 목록이라는 단추, 부서장 목록이라는 단추 이 단추겠죠. 속성 눌러보니까 CM 커맨드 부서장, CMD 부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추를 클릭하면 부서장 목록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설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프로시저 설정이니까 이벤트예요. 온클릭.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설정이니까 코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했을 때예요. 근데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커맨드 일단 입력을 하는데 뭘 할 거냐면 오픈 폼을 열 겁니다. 오픈 폼. 어떤 폼을 열 거냐면 부서장 목록이라는 pom을 열 거예요. 부서장 목록이라는 폼을 열 건데 어떤 형식으로 열라고 했는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비워놓을 겁니다. 여기서 일단 부서장 목록을 열 거고 쉼표 누르면 어떤 형식으로 열 건지를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 선택하라는 말 없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는 건 쉼표를 그냥 바로 눌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정한 조건 없었죠. 특정한 조건 없었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필터 이름 같은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ere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where condition이 뭐냐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올 건가요? 인 거예요. 어떤 것들을. 필터 이름은 그 앞에 있는 필터 네임 이건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 가지고 올 건가요?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작성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부서명이라는 필드의 값, 부서명이라는 폴더 값, 아까 CMB 부서명에서 선택한 부서명과 부서장 목록 테이블의 부서명 필드의 값이 동일한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서명 필드의 값이 동일해야 돼요.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거 입력은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그 부분 큰 따옴표로 묶고 작은 따옴표로 묶고 조건 설정하는 그거랑 똑같은 형식인 겁니다. 똑같은. 그래서 부서명이라는 필드는 하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앰퍼센드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차이가 나는 건 아까는 CMB 부서명이면 CMB 부서명하고 이제 큰 괄호로 묶었다면 이번에는 미라는 개체로 바꿔줄 겁니다. CMB 부서명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뭐냐면 현재 내 폼, 현재 나라는 폼
나라는 폼에 내가 지금 작업하고 이게 버튼을 누르는 이 폼에 있는 CMB 부서명이라는 컨트롤 그 안에 있는 그 값 그거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앰퍼샌드로 연결해 줄 겁니다. 잘 보이도록 좀 더 늘려볼게요. 앰퍼샌드 뭐랑 연결할 거냐면 작은 따옴표랑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두 커맨드 오픈 폼을 열어라. 무슨 폼을 열 거냐면 부서장 목록이라는 폼을 열어라. 근데 어떤 조건? 부서명이라는 필드의 값이 현재 폼의 CMB 부서명에 있는 값과 동일한 것만 열어라 인 겁니다. 지금처럼 텍스트가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 거는 지금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숫자가 들어오는 경우 있고 날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야 돼요. 그거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기본값에 대한 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테스트할 때 당연히 마케팅 3그룹을 누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실 건데 마케팅 3그룹 누르고 부서장 목록을 누르면 폼은 열리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정상이에요. 현재로서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장 목록에 지금 테이블에 들어가서 보면은 마케팅 3그룹이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거 정상이니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IT 2그룹 이런 거 가서 부서장 목록 눌러보면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이 끝난 걸 확인을 했고 저장하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끝났고요. 다음 이제 처리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기능. 1번 직원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이용하여 성별 필드의 값을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업데이트 쿼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탭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직원 테이블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직원 테이블 일단 열어줄게요. 성별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 할 거니까 일단 성별을 넣어 줄 겁니다. 성별을 넣어 줄 거고 입사년도가 2024인 사람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입사년도에 대한 건 조건으로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 또는 3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남, 2 또는 4로 시작하는 사람은 여로 업데이트하도록 설정을 하고 추주와 미드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직원 테이블로 가서 형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 주민등록번호 필드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숫자를 보니까 810310-1 이런 형태. 현재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랑 사실 동일한 형태예요. 그러면 이 뒤에 첫 번째 자릿수라는 건 전체로 봤을 때는 8번째부터죠. 8번째부터 한 자릿수예요. 그걸 가지고 1이면 남, 2면 여, 다시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그걸 choos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현재 쿼리가 업데이트 쿼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쿼리 유형을 업데이트 쿼리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choose라는 함수 쓸 거고요. 그 안에 mid가 들어가요. mid. 근데 mid는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일단 주민등록 번호예요. 주민등록 번호라는 필드. 이 필드에서 8번째부터 한 개의 숫자 그거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 숫자 그게 만약에 첫 번째 1이면 남, 2면 여, 다시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면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에 있는 값 8번째부터 하나를 가지고 올 건데 그게 이제 choose 그때부터 choose죠.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입력을 해줘. 근데 이제 필드 입사년도에 대한 거 조건으로 2024년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쿼리를 닫아주면 저장하는 게 뜨죠. 예 눌러줍니다. 쿼리 이름은 성별 업데이트 쿼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쿼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현재 직원을 보면은 성별에 대한 부분 쭉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한 성별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성별 업데이트 쿼리 실행해줘야 돼요. 자, 테이블 닫아주고 성별 업데이트 쿼리 실행. 그다음에 그럼 24행을 새로 고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눌러주면 끝난 거예요. 작업이 된 겁니다. 직원 테이블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성별에 대한 게 다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니까 여 되어 있고요. 3이니까 남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는 특별히 없죠. 1, 2에 대한 부분은 사실 2024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1, 2 여기 있네요. 2인 사람 여, 2인 사람 여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 2번입니다.
직원 테이블의 부서장 여부 항목이 yes인 항목을 부서장 목록에 추가하는 추가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추가 쿼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만들기 탭으로 가서 쿼리 디자인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쿼리 유형에서 추가 눌러줄게요. 추가. 자, 문제에서 부서장 목록에 추가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테이블 이름은 부서장 목록을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쿼리 이름은 부서장 추가 쿼리로 하라고 얘기를 했고 입력 연도는 2025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직급 4번 부서명은 직원 테이블을, 부서 코드는 부서 테이블을 참조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직원 테이블에서 이름 더블 클릭, 직급 더블 클릭, 4번 더블 클릭, 그리고 부서명도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실수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으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좀 줄여놓고 한 번에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줄여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서 코드는 부서 테이블을 참조하라고 했거든요.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 아까 문제에서 입력 연도는 2025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입력돼야 되는 값이 2025예요. 이걸 이제 필드라는 행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가 입력을 할 거냐면 입력 연도, 그래서 추가, 어디다 추가할 거냐? 입력 연도에다 추가할 거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부서장 여부 항목이 yes인 항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서장 여부 항목이 yes인 항목. 그럼 직원에서 부서장 여부 이 값이 조건 yes여야 돼요. yes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작성이 다 됐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냐면 4번 필드를 기준으로 부서장 목록의 데이터와 중복되는 데이터는 추가되지 않도록 설정하시고 not in을 사용해라. 자,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하위 쿼리를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4번 필드를 기준으로라고 했으니까 4번 필드 여기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not in이라는 거 가지고 기본 부서장 목록이라는 테이블, 그 테이블에 있는 값 빼고 없는 값만 넣어라 인 거거든요. 그래서 not in 없어야 돼요. 어디에 없어야 되냐면 select 4번이라는 건데 어디에 없어야 되냐면 from 부서장 목록에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not in 하위 쿼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겁니다. not in select 부서장 목록이라는 테이블 거기에 4번 필드를 봤을 때 거기에 없는 것만 가져와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작성 끝났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부서장 추가 쿼리였고요. 확인. 그럼 부서장 추가 쿼리 완성이 됐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4개 행을 추가합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눌러주면 이제 부서장 목록이 아까 4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8개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쿼리에 대한 부분 풀이를 마무리했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번 문제요.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 필드와 재직 여부 필드를 이용하여 총 재직 인원과 총 휴직 인원을 조회하는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직원 필드 먼저 보겠습니다. 직원 테이블. 자, 지금 보니까 이 재직 여부 이 부분인 건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재직이냐 휴직이냐로 딱 나눠 있는 게 아니에요. 재직 그리고 휴직 중에서도 일반이고 휴직 중에는 육아가 있어요. 현재 여기 재직 여부를 보면 3가지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텍 쿼리를 보니까 부서명에 대한 부분이 행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열이 총 재직 인원이라고 나와 있고 총 휴직 인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한 if 함수인 거예요. 이걸 처리하기 위한 if 함수. 자,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여기서 쿼리 유형을 크로스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텝으로 바꿨고 직원 테이블에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명 필드를 사용해라 라고 했고요. 부서명 필드를 사용을 해라 라고 했고 부서명은 기본적으로 지금 크로스텝의 행 머리글이에요. 왼쪽에 행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행 머리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 머리글을 작성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함수를. 자, 어떻게 함수를 이용할 거냐면 if 함수 입력을 할 거예요. 재직 여부라는 값, 이 값이 재직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재직하고 있는 인원인 거죠. 그럼 총 재직 인원이라고 표시를 해라. 총 재직 인원 이렇게 표시를 해라 라고 할 거고 그 외 나머지는 육아휴직이든 일반휴직이든 일단 휴직인 거잖아요. 그거는 총 휴직 인원으로 들어가야겠죠. 총 휴직 인원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크로스텝을
10머리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0머리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몇 명인지를 세야 되는 건데 그때는 개수를 세는 거니까 뭐 이름을 사용을 해도 되고 4번을 사용해도 되고 뭘 사용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뭘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기본 키인 4번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묶는 방법 이거는 뭐 합계든 평균은 이게 아니라 개수죠. 몇 명인지를 볼 거니까 몇 명인지를 볼 거고 크로스텍 같은 경우 값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행머리글, 열머리글 값에 대한 거 정확하게 잘 작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재직, 통계, 쿼리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재직, 통계, 쿼리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부서명에 대한 거 마케팅 3그룹부터 IT 2그룹까지 총 재직 인원, 총 휴직 인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풀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풀이 시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정확하게 잘 알면 오히려 시간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꼭 복습하고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도 2번, 3번씩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